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3급 한자 편 제43강 20번 새와 관련자입니다. 먼저 큰 기러기 홍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기러기가 물에서 헤엄치는 그림이 있습니다. 큰 기러기 홍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강물강변의 세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또 그대로 강물강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세조를 결합하여 큰 기러기 홍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큰 기러기 홍은 강물에 떼지어 헤엄치고 다니는 오리과의 큰 물새라는 뜻을 나타내어 큰 기러기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홍안이 있고 큰 기러기가 하늘 높이 떼지어 나며 하늘을 누비는 것을 인간이 큰 꿈을 펼치는 것에 비유하여 이 크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홍업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큰 기러기 홍, 클 홍입니다. 다음은 어조사 언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일종의 회수에 사는 갈가마이가 그 목소리가 매우 고운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어조사 언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발을정이 변형한 부분 글자에 까마귀 오를 획줄임한 부분 글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발을정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까마귀 오가 획줄임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어조사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어조사언은 맑고 아름다운 소리로 바르게 운다는 중국의 회수에 사는 일종의 갈가마귀를 나타내어 보통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불길하고 시끄럽게 들리는데 그 갈가마귀는 어찌 저런 고운 소리를 낼까 하고 의문을 품는다는 뜻에서 이 어찌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언감이 있고 의문이나 반언을 나타내는 이를 어조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정언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어조사언 어찌언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큰 기러기 홍은 강물강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세조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강물에 떼지어 헤엄치고 다니는 오리과의 큰 새라는 뜻을 나타내서 강물강에 세조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러기 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물강변에 세조를 결합하면 큰 기러기 홍이 되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클 홍이 됩니다. 그래서 강물강변에 세조를 결합하면 큰 기러기 홍도 클 홍입니다. 훈과 음은 큰 기러기 홍입니다. 다음은 어조사언입니다. 어조사언은 발을정 밑에 까마귀오가 혁줄임한 부분 글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맑고 아름다운 소리로 바르게 운다는 발을정입니다. 중국의 회수에 사는 일종의 갈가마귀는 보통 까마귀의 울음소리와 달리 맑고 고운 소리를 낸다는 뜻을 나타내서 어찌하여 저런 고운 소리를 낼까 하고 의문을 품는다는 뜻에서 어찌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문이나 반어의 뜻을 나타내는 어조사로 쓰여서 어조사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을정 밑에 까마귀오가 획줄임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면 어찌언 어조사언이 됩니다. 훈과 음은 어조사언입니다. 다음은 제비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제비가 먹이를 물러다가 어린 새끼에게 주려고 그 제비 집에 몸을 붙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비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제비 집에서 먹이를 주려는 것을 상행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비의 머리이고 양 날개이고 몸이고 그리고 늘어진 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에서도 이 소전의 글자가 고전 선분으로 변형하여 이 스물림 모양은 제비의 머리를 나타내고 그리고 북녘북의 왼쪽 모양과 오른쪽 모양은 양쪽 날개이고 입구 모양은 제비의 몸이고 그리고 가로 넉점은 부라 넉점이 아니고 그 꼬리가 늘어진 것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은 제비어는 먹이를 새끼에게 주려고 입에 물고 있는 제비의 머리와 제비 집에 몸을 가까이 붙이려고 양 날개를 퍼덕거리며 꼬리가 늘어진 모습을 나타내어 제비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연소가 있고 제비 집에 앉아있는 제비처럼 사람이 이 편안하다 또 잔치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연식이 있고 나라 이름으로 쓰여 연나라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연경이 있습니다. 이 연경이 북경의 옛 이름입니다. 혼과 음은 제비연, 편안할 연, 잔치할 연, 연나라 연입니다.
다음은 날짐승금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새가 날개를 벌럭이며 하늘을 날아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날짐승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새의 상형자인데 위에는 이재금과 그리고 흉활흉과 짐승발자국류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도 새의 머리를 상징한 이재금을 글자의 위에 변형하여 나타내고 그 밑에 가슴흉의 뜻을 획줄임하여 흉활흉 모양으로 결합하고 그 밑에 짐승발자국류가 바다의 뜻을 나타내어서 짐승발자국류를 결합하여 날짐승금 새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날짐승금은 날짐승을 상징한 글자로 지금의 글자는 새의 머리와 새의 가슴과 새의 발을 나타내어 일 날짐승 또 새라는 뜻이며 보기로 금수가 있고 날짐승을 이 사로잡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칠종 칠금이 있고 이 선수변의 날짐승을 결합한 사로잡을 금과 그 뜻이 흡사합니다. 훈과 음은 날짐승 금, 새금, 사로잡을 금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제비연은 이 제비를 상징한 글자인데 먹이를 새끼에게 주려고 입에 물고 있는 그 제비의 머리를 스물린 모양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비집에 몸을 가까이 붙이고 양 날개를 펄럭이고 있는 그 제비의 몸을 입구로 나타내고 그리고 양 날개를 북녘북 모양의 왼쪽 모양과 그리고 오른쪽 모양으로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그 밑에 꼬리를 가로 넉점으로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제비의 모양을 상징하여 제비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편안할 연, 잘체할 연, 그리고 연나라 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날짐승금입니다. 날짐승금은 날짐승을 상징하는 글자인데 위에 있는 이 이재금이 변형한 부분 글자는 이 글자의 음을 나타내고 또 그 날짐승의 머리의 상형자입니다. 그리고 새 그 몸을 가슴흉이 획줄임한 흉활흉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의 발을 짐승 발자국류를 결합해서 날짐승의 금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금의 흉활흉과 그리고 짐승 발자국류를 결합하면 날짐승금이 됩니다. 그리고 곧 새금이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사로잡을 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발할 발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큰 돌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누가 더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가 힘센 사람을 뽑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선발할 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손수변에 개 달아날 발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수단의 뜻을 나타내는 손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개 달아날 발을 결합하여 선발할 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선발할 바는 어림짐작으로 가려 뽑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수단을 써서 개가 달리는 것을 시험하여 보고 잘 달리는 개를 이를 선발한다. 또 가려낸다는 뜻이며 보기로 선발이 있고 가려 뽑으니 여러 중에서 이 뛰어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발군이 있고 사물을 가려 뽑듯이 속에 든 물건을 뽑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발금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선발할 발, 가려낼 발, 뛰어날 발, 뽑을 발입니다. 다음은 감옥옥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예전에 죄수를 감옥에 가두어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감옥옥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어뜯을 은을 글자의 왼쪽과 오른쪽에 나타내고 그 가운데 말씀언을 결합하여 감옥옥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도 이 물어뜯을 은에서 개견이 변으로 변형한 부분 글자와 그리고 개견을 왼쪽과 오른쪽에 나타내고 그 가운데 말씀을 결합하여 감옥옥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물어뜯을 은은 두 마리의 개와 개가 개견과 개견입니다. 으르렁대며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물어뜯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감옥옥은 두 마리의 개가 서로 물어뜯고 싸우듯이 원고와 피고가 범죄 사실을 말로 따지며 밝혀낸다는 뜻을 나타내어 이 송사 또 소송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옥사가 있고 송사의 결과로 죄인이 된 사람을 가두는 이를 감옥 또는 옥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감옥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감옥옥, 옥옥, 송사옥, 소송옥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선발할 발은 손수변에 계단할 발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손수는 수단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을 써서 계단할 발, 개가 달리는 것을 시험하여 보고 잘 달리는 개를 뽑듯이 선발한다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선발할 발이 되었고 또 가려낼 발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뛰어날 발, 또 뽑을 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수변에 개 단안할 발을 결합하면 선발할 발, 가려낼 발이 됩니다. 다음은 오곡 감오곡 오곡입니다. 감오곡 오곡은 물어뜯을 은을 글자의 왼쪽과 그리고 오른쪽에 나타내고 그 가운데에 말씀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뜯을은 두 마리의 개가 서로 물어뜯고 싸우듯이 원고와 피고가 범죄의 사실을 말씀은 말로 서로 따지며 밝혀낸다는 뜻을 나타내서 소홍사 또 소송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홍사옥 소송옥이고 또 소홍사 결과 죄인으로 밝혀진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는 뜻을 나타내서 감옥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뜯은 은을 글자의 변과 방으로 넓히고 그 안에 말씀은을 결합하면 감옥옥 오곡이 되고 또 송사옥 소송옥입니다. 다음은 더딜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몸집이 매우 크고 느릿느릿 걸어가는 코뿔소의 그림이 있습니다. 더딜지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무소서 코뿔소서의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무소서 코뿔소서를 글자의 오른쪽 위에 나타내고 그 받침으로 걸어갈 착을 결합하여 더딜지 늦을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무소소는 무속과의 동물로 머리에 한 개 또는 두 개의 뿔이 있고 육상에서 코끼리 다음으로 큰 동물이며 코뿔소라고 합니다. 생김새가 보통 소와 많이 다르나 오직 꼬리미가 획줄임 변형하였습니다. 보통 소와 비슷한 특징이 있는 소우입니다. 무소 또 코뿔소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서우가 있습니다. 자원은 더딜지는 몸집이 매우 크고 살찐 코뿔소가 느릿느릿 걸어가는 모습처럼 이를 더디다 또 늦다는 뜻이며 보기로 지각이 있고 더딘 일을 참고 이 기다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지명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더딜지 늦을지 기다릴지입니다. 다음은 돼지돈 집돼지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토실토실 살이 찐 집돼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돼지돈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돼지시의 몸육과 그리고 또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몸육을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육다로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돼지시를 결합하고 또우는 생략하였습니다. 자원은 돼지돈은 토실토실하게 살이 찐 집에서 가축으로 기르는 돼지라는 뜻을 나타내요. 이를 돼지, 집돼지 또 새끼 돼지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양돈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돼지돈, 집돼지돈, 새끼돼지돈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더딜지는 무소서 코뿔소서의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무소소를 글자의 오른쪽 위쪽에 이렇게 나타내고 그 받침으로 걸어갈 착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몸집이 매우 크고 살이 찐 코뿔소가 느릿느릿 걸어갈 착, 걸어가는 것처럼 더디다 또 늦다는 뜻을 나타내서 더딜지 늦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기다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소서의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면 더딜지 늦을지가 되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기다릴지가 됩니다. 훈과 음은 더딜지 늦을지입니다. 다음은 돼지돈입니다. 돼지돈은 몸육이 육달로 변형한 달월 모양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돼지시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토실토실하게 몸육, 살이 찐 돼지시, 집에서 기르는 돼지라는 뜻을 나타내서 돼지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집돼지돈 또 돼지돈입니다. 새끼 돼지돈입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돼지돈, 집돼지돈, 새끼 돼지돈입니다. 그래서 몸육이 육달로 변형한 달월 모양의 돼지시를 결합하면 돼지돈이 됩니다.
다음은 내쫓을 축, 축출할 축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멧돼지를 멍둥이를 휘두르면서 큰 소리를 질러서 내쫓는 그림이 있습니다. 내쫓을 축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돼지시에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돼지시를 글자의 오른쪽 위에 나타내고 그 받침으로 걸어갈 착을 결합하여 내쫓을 축, 축출할 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내쫓을 축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멧돼지를 도망가도록 하여 이를 내쫓는다 또 축출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축출이 있고 극성스럽게 달려들어 농사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를 내쫓으려고 다투듯이 사람이 권력을 놓고 이 다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축록이 있고 멧돼지의 피해를 막아내려고 치밀하게 대비하듯이 법령의 조문을 차례차례 따져서 축조한다. 또 하나하나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축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내쫓을 축, 축출할 축, 다툴 축, 축조할 축 그리고 하나하나 축입니다. 다음은 이룰 수 드디어 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학문에 정진하여 열심히 공부하더니 드디어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룰 수의 짜임은 소절에서는 다할 수의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다할 수의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여 이룰 수 드디어 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할 수는 뿔뿔이 흩어져 나눌 판입니다. 도망가도록 하여 때를 지어 농사를 망치던 멧돼지를 돼지시입니다. 몰아내듯이 어떤 일을 끝마친 것을 나타내어 이를 다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이룰 수는 때를 지어 농사를 망치던 멧돼지를 쫓아낸 결과 뿔뿔이 나뉘어 흩어져서 돼지 떼가 사라져 가버린 것처럼 어떤 일이 끝난 것을 나타내어 이를 이룬다는 뜻이며 보기로 완수가 있고 힘든 일을 드디어 이루었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기수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이룰 수 드디어 수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내쫓을 축은 돼지시에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멧돼지를 걸어갈 착, 도망가도록 하여서 내쫓는다 또 축출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축출할 축, 내쫓을 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시에 멧돼지의 뜻을 나타내는 돼지시에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면 내쫓을 축, 또 축출할 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다툴 축, 축출할 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룰 수 드디어 수입니다. 이룰 수 드디어 수는 여기서 여덟 팔은 나눌 팔, 곧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흩어져서 돼지시, 멧돼지 떼가 도망가도록 그래서 걸어갈 착입니다. 힘쓴 결과 그 멧돼지가 모두 도망간 것처럼 이 일이 끝난 것을 나타내어 이룰 수 또 드디어 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할 수에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면은 이룰 수 그리고 드디어 수가 됩니다. 훈과 음은 이룰 수 드디어 수입니다.